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밤 9시, 오늘 되게 고요하게 저 혼자 집에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맥주를 한잔 하면서 저의 연애 얘기 같은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라이브 방송을 되게 랜덤으로 몇 번 했었을 때 이제 잠깐 저의 연애관이라든지 저의 저의 전 남자친구 얘기들이 이렇게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러브스토리 이런 연애담을 되게 궁금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술방을 해달라고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술방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뉴욕이 13시간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저랑 술 한잔을 할 수 있을 만한 한국에서 그 시간이면 저는 정말 아침 일찍 아침 7시, 8시부터 맥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녹화본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미닉 오빠와의 러브스토리는, 저희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는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공지했다시피 구독자 10만 됐을 때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남편하고 같이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의 첫사랑? 짝사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10대 때 2년 동안 되게 동경했던 오빠 얘기, 그리고 그 오빠랑 어떻게 됐는지 막 그런 얘기 좀 오늘딱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맥주를 따볼까요? 제가 오늘 마시는 이 맥주는 브루클린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브루클린 라거이고요.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브루클린 맥주 파는 곳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 있는 쉑쉑버거에서도 브루클린 맥주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그 맥주 공장은요, 미국 수제 맥주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맥주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제가 썸머 인 브루클린잖아요. 브루클린에 살잖아요. 저희 집 되게 근처에 이 큰 맥주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브루클린, 뉴욕 놀러 오시면 맥주 공장 견학도 해보시고, 제가 대학생 때는 MT 같은 거 가면 꼭 맥주 공장 견학 갔었거든요. 카스 이런데. 이제부터 한국에서 이 브루클린 맥주가 보이면 여러분들 항상 썸머 언니네 동네에 있는 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짠 한번 할까요? 그리고 오늘의 안주는 깐풍새우예요. 진짜 여름밤에는 시원한 맥주가 최고 아니에요? 진짜. 원래 제가 맥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부르고 저는 이렇게 탄산음료나 맥주나 이렇게 목 넘김이 까끌까끌하다고 해야 되나? 툭툭 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고 딸꾹질을 해요. 탄산음료도 먹으면 거의 10번 중에 8번은 딸꾹질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와인 되게 좋아하고 맥주도 좀 부드러운 흑맥주 좋아하고 칵테일 종류? 주로 와인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근데 맥주는 진짜 여름에는 꼭 맥주를, 시원한 맥주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제가 10대 때 되게 좋아했던 짝사랑, 첫사랑 얘기를 한번 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14살 때였어요. 근데 내 나이가 지금 20살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다. 그런데 어쨌든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도 그 감정들이 되게 생생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되게 어렸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감정들 막 이런 거였어서 저한테는 되게 설렜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외모 자신감이 정말 낮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외모 열등감도 굉장히 심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영상 보고 하면 언니는 어쩌면 그렇게 당당해요, 언니 어쩌면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어릴 때는 좀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았던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거를 제 자신과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모 자신감이 정말 없었던 건 뭐냐면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고도근시 마이너스 12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었거든요. 근데 눈이 정말 나빠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눈 나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국내에서 최대로 압축할 수 있는 만큼 압축을 해도 안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0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안경을 안 쓰잖아요. 여기 있는 새우깡 이 글씨가 이 정도 와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코 앞에 두고 이렇게 봐야지 글씨가 보이는, 보통 안경점 가면 고객님이 저희 안경점에서 제일 눈 나쁜 고객님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듣는, 그 정도로 눈이 되게 나빴어요. 안경이 두꺼우니까 돋보기 안경 쓰고 다닌다는 놀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 되게 멍청하다 사실은. 근시인 안경은 뭐죠?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죠. 돋보기는 볼록 렌즈잖아요. 크게 보이는 거. 근시용은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면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별명이 뭐였냐면 여자 김재동이었어요. 김재동 씨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10대 때 또 저 여자 사춘기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겠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안경을 쓰면 눈이 지금 이 눈에 5분의 1? 그 정도로 정말 단축구멍만하게 작아지게 돼요. 안경만 쓰면. 어쨌든 눈이 정말 작아 보였고, 그나마 제가 안경 벗은 제 눈이 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단축구멍만 했던 거예요. 정말 원래 눈이 작은 친구들이 그 안경 쓰면 눈이 진짜 사라져버려. 그 정도로. 안경을 벗은 제 눈이 큰 편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안경 벗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쵸? 어쨌든 그랬고, 한국에서는 이제 미의 기준이 하얀 피부 이런 건데, 어릴 때는, 지금도 까무잡잡한 편인데 어릴 때 정말 까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는 예쁘다는 말을 되게 못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물론 남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전혀 없었죠. 대신에 저는 항상 반에서 되게 재밌는 애, 그래서 여자애들한테는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근데 하긴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저는 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어릴 때는 막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누가 누구 좋아한다고 소문나면 얼레리 꼴레리 누가 누구 좋아한대요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데 어릴 때라도 이렇게 막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 친구한테 나 사실은 걔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소문이 나면 그 남자애들이 한 명도 아니야. 그 남자애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그거 알죠? 왜 학교에서 되게 인기 없는 애가 자기 좋아한다고 하면 막 싫어하는 거? 그 정도로 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남자애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어이없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지들이 뭐라고. 지금 보면 쳐다도 안 볼 것들. 에휴. 그랬는데 제 운명의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 때였는데, 체육대회가 약간 중고딩 때는 약간 대학 축제 같은 그런 거니까 막 이제 밴드부 공연, 뭐 댄스부 공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저희 나이 때는 밴드부 있고 막 댄스부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오빠가 체육대회 때 이제 밴드부라서 이제 막 공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 나간 오빠였던 거지. 공연을 하는데 기타를 치는데 오 마이 갓, 세상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눈에 보고 반해버렸어.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또래 나이답지 않게 펑크락 그리고 인디밴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서 막 크라잉넛 앨범도 막 사고 그린데이 앨범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좀 특이했어요. 제가 좀 오덕스러운 면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밴드부에 그 기타 치는 오빠를 보고 정말
그 사람 참고로 혹시 불편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왜 옛날 남자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미 다 미닉 오빠한테 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 방송으로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했고 우리는 그런 거 완전 쿨해요. 지난 거에 연연할 그럴 사이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오빠를 보는데 정말 뒤에서 핑크빛 빛이 막 후광이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눈에 완전 빠져버렸어.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웬일 세상에 저 오빠는 진짜 막 천사 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막 잘생겼지 밴드부에 기타도 잘 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댄스부도 해. 막 춤도 춰. 막 헤드스핀 막 하고 막 그걸 보고 나한테는 진짜 넘사벽인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 오빠 저보다 한 살 선배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 오빠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중학교 1학년 체육대회 이후로 진짜 맨날 저는 되게 쭈구리 같은 존재고 그 오빠는 되게 인기 많고 되게 잘 나가고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다시피 남자애들은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이렇게 몰래 맨날 훔쳐보고 막 지나가면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때 당시에 H.O.T 팬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H.O.T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오빠를.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항상 이렇게 뒷공문을 쫓아다녔어요. 급식하러 가면 줄 서 있으면 맨날 그 오빠부터 찾고 그냥 멀리서 정말 바라만 보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그 오빠가 졸업하고 갈 때까지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너무 멀리서 지켜만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 인생에서 그 당시 15살이었으니까 제 인생 15년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빼빼로데이 날 그 오빠한테 빼빼로를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당시에 뱅글뱅글 안경 새까만 고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땐 더 조그맸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당연히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오빠는 날 전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지만 그때 제가 너무너무 깊이 그 오빠를 동경했기 때문에 빼빼로데이가 지나면 곧 겨울방학이고 겨울방학이 끝나면 그 오빠는 어차피 졸업하고 다른 고등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동경했던 그 마음을 그냥 알리기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이따만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용돈 막 모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메이크업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얼굴에 자신도 없었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용돈을 모아서 중학생 때부터 이런 화장품을 조그맣게 사가지고 항상 친구들 얼굴에 이렇게 해줬어요. 전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잡지 보는 걸 시작해서 뷰티 관련해서 막 그런 기사들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느껴졌고 그런 색감들이 되게 좋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뭔 얘기하는 거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 얼굴엔 안 했어요. 제 얼굴은 나 얼굴은 너무 못생겨서 메이크업 여기다 하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막 이런 기분이랄까? 그때 당시에 정말 용돈 모아서 화장품 사 모으기 바빴었는데 그 돈을 또 모아서 그 오빠한테 정말 커다란 빼빼로 바구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빼빼로데이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때 긴장되는 게 지금도 느껴져요. 거의 2년 동안 그 오빠를 되게 좋아했는데 정말 아무도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도 제가 그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저는 그 놀림받을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가 또 기분 나빠할까봐 알게 되면 절대 입 밖으로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큰 빼빼로 바구니를 들고 우리 반에 들어갔다가 그 오빠한테 주면 당연히 너 그거 누구 줄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가 캐묻고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교하자마자 반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오빠네 반으로 찾아갔어요. 몇 반인지 자리는 어딘지까지 다 알죠. 그래서 딱 가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교실이 있고 신발장이 교실 앞에 이렇게 있어서 저는 키가 조그마니까 신발장에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창가로 안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당시에 그 오빠네 반에 제키 팬 언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H.O.T 팬으로 다 알려져가지고 언니들이 이제 H.O.T 팬 후배들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제키팬 언니들 막 있어서 막 눈 안 마주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보면서 그 오빠를 찾았어요. 그 반에서. 그래서 정말 막 텔레파시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제발 여기를 봐주세요. 제발 여기를 봐주세요 하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내 쪽을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제키팬 언니들이 날 먼저 발견하고 너 여기서 뭐 하냐고 막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빼빼로 바구니를 신발장 옆에다가 딱 놓고 반으로 딱 들어가서 그 오빠 이름이 수연이 오빠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원래 그 오빠 날 1도 모르는데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수연이 오빠 부르고 그 오빠가 저를 쳐다보니까 나오라고 하고 얼른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처음 보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처럼 부르더니 나오라고. 그래서 그 오빠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죠.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주고 튀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군데요. 오랫동안 되게 팬이에요. 팬이라고 했어. 아니 그 오빠 무슨 아이돌이냐고. 아 지금도 생각나. 아 창피해. 그 정말 왜 일본 만화에서 센파이 그것처럼 정말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막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건 아니었고 저의 정말 목적은 그냥 내 마음만 알리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오빠가 졸업하기 전에 그 오빠도 할 말을 잃었어. 말을 못. 오빠가 고맙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반으로 돌아왔죠. 찌질해. 그리고 당연히 제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오빠도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뭐 저를 찾아오거나 뭐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셨어. 다른 고등학교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되게 인기가 많은 오빠인데 어디 제가 감히. 그래서 그 오빠는 그렇게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저는 중3이 되었고 꾸준히 인기가 없다가 제 인생에 전환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콘택트 렌즈였어요. 그때 이제 막 친구들이 서클 렌즈 막 이런 게 되게 유행하면서 정말 눈이 안 나쁜 애들도 그때는 막 미용 목적으로 렌즈를 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나도 어차피 나는 원래 눈이 안 좋은데 나도 한번 소프트 렌즈를 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소프트 렌즈를 맞춰서 중3 정말 끝날 때 겨울방학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딱 렌즈를 꼈는데 세상이 신세계인 거예요. 내 눈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리고 나도 놀랐지만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네가 알던 나라는 사람의 눈은 원래 요만했는데 맨날 안경 끼고 다니니까 안경 벗으면 전 장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안경은 정말 저의 또 다른 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경을 벗으니까 애들이 다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안경 왜 여태까지 썼어? 막 이러면서 누군 쓰고 싶어서 쓰냐고. 그러면서 그 안경 벗는 거 그거 하나로 저도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구나 안경 하나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소프트 렌즈를 되게 자주 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진짜 웃기죠. 저는 그 전엔 한 번도 누구한테 고백을 받아보거나 누가 저를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누굴 좋아하면 그 좋아함 당한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했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화이트데이에 다른 반 남자애들, 뭐 다른 학년 선배들이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주면서 제가 고백을 그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사탕 바구니가 너무 많아서 하굣길에 한 번에 다 집에 가져갈 수 없어서 정말 사물함에 넣어놓고 이틀을 나눠서 그 화이트데이 바구니들을 집에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 않아요? 이
망할 놈의 외모 지상주의? 내 마음은 똑같은데, 난 똑같은 사람인데,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정말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일처럼 저를 좋아하는 남자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때는 캔모아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캔모아 이제 없을걸요, 많이? 근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빙수, 과일 빙수하고 과일 빙수 시키면 사이드로 토스트에 생크림 이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야자 시작 전에 나가서 캔모아에서 빙수를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베프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이제 고2였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는 고3인데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오늘 내 친구들 빙수 사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끝나고 다 같이 캔모아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캔모아에 갔죠. 근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 자기 학교 친구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상하셨어요? 짠! 이건 정말 운명이야. 맞아요. 그 오빠가 제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로 그 옆에 딱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어땠게요?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 3년 전, 그때 정말 너무너무 동경했던 사람이었지만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어떡하지? 도망갈까? 저 혹시 막 여기서 내가 빼빼로준 얘기 꺼내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막 온갖 걱정이 막 다 드는데 어떻게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되게 걱정을 했어요. 혹시 오빠가 너 그때 나한테 빼빼로줬던 막 이런 얘기 할까봐. 내 친구들 아무도 모르는 얘긴데.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 빼빼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되게 막 친절하게 막 해주시고, 여전히 잘생기고 매너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끝나고 그 오빠가 저한테 이제 핸드폰 번호랑 버디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버디 친구에서 막 쪽지도 막 저한테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3 때 그때 사실은 제가 여기 되게 여태까지 말 안 했던 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원래는 음대를 가려고 피아노 전공을 했다고, 전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피아노를 되게 오랫동안 쳤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갑자기 제가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죠. 때려친 건 아니고 평생 할 자신이 없어서 입시 다 돼가는데 정말 막판에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독서실을 막 엄청 다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피아노만 하다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독서실에서 맨날 새벽 1시, 2시까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오빠를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아니었는데 이제 간간히 계속 연락하면서 정말 가끔 제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니까 정말 가끔 뭐 캔모아 가서 같이 빙수 먹고 그런 사이였는데, 고3 때 1년이 지나서 고3 때는 그 오빠가 제가 독서실에 가서 이제 바쁘니까 친구랑 놀 시간도 없고, 제가 독서실에 있을 때 뭐 저녁 먹을 시간쯤 되면 저한테 막 음료수도 사서 갖다 주고 음식도 사서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막 정말 5분 10분만 보고 그냥 가고. 그래서 사실 좀 알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런 친절을 저한테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때 고3 때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정말 고2 때부터 고3 끝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저한테 계속 연락을 끊지 않고, 그리고 저를 항상 계속 만나려고 되게 노력하고, 제가 2년 동안 그 오빠를 쫓아다녔고 그 오빠는 저를 2년 동안 또 쫓아온 거죠.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리고 고3이 끝나고 수능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대학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었고, 하루는 제 친구랑 그 친구 남자친구랑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오빠도 있고 저도 있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오빠가 되게 많이 좀 취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갑자기 되게 진지한 모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묘했죠. 내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오빠였는데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그 오빠가 저를 자꾸 쫓아다녀서인지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별로 이렇게 호감이 옛날에 막 정말 막 H.O.T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죠? 좋아할 땐 언제고 좋아해 주니까 또 별로 또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오빠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오빠가, 나는 네가 되게 편하고 재밌고 좋은데 너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많이 호감이 있었는데, 너가 이제 대학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선뜻 용기 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 사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오빠가 했던 말,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호감이 갔었는데 라는 말이 저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를 처음 봤었을 때부터? 그 오빠가 날 처음 본 거는 그 오빠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빼빼로줬을 때 저를 처음 본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그럼 왜 그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그 생각이 딱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진짜?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찾지도 않았어? 나는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오빠가 저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 처음 봤을 때 내가 너 번호랑 버디버디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이 사람이 내가 빼빼로를 줬다는 걸 모르나 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기억 안 나? 오빠 중3 때 내가 아침에 빼빼로 데이 날 오빠한테 빼빼로 줬잖아. 그랬더니 그 오빠가 진짜 동공지진, 너 우리 학교 나왔어?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몰랐어요. 난 당연히 기억하는 줄 알았죠, 저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 우리 같은 학교 나왔어. 오빠 너 기억 안 나? 내가 오빠한테 빼빼로 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 오빠 중3 빼빼로 데이 날 내가 빼빼로 줬잖아. 그랬더니 막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 본 거는 2년 전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캔모에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내가 그때 안경 쓰고 있었고, 그랬더니 오빠가 알 것 같다고.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워낙 빼빼로도 많이 받고 했을 테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처음 알았다고. 왜 진작에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좋은 기억이라고. 내가 창피하니까 말 안 했지, 쪽팔리니까 말 안 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인생의 이벤트였거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되게 큰 맘 먹고 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그 감정들이 그랬는데 그 오빠한테는 기억도 안 나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사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 입학할 거라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그 새로운 삶은 아니지만 뭐랄까, 왜 그렇잖아요. 정말 한 학년 한 학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반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처럼 왜 다른 학교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 알던 사람하고 뭐 남친 여친하고 뭐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계속 지내자 해서 그냥 그 이후에도 그냥 친구처럼 종종 만났었고,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연애담이든지 좀 들려달라고 하셔서 지금 생각했을 때 그게 가장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연애담의 시작의 단계이지 않을까. 정말 연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남자 소개팅도 진짜 많이 하고, 소개팅 나이트메어 스토리도 정말 많고요. 연애도 진짜 많이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 좋은 스타트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저기 미국 처음 와서 룸메이트랑 진짜 막 미소년이었던 남자랑 그런 연애 같은 썰도 있고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 말 되게 잘했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통지표 오잖아요, 초등학생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통지표 오면 정말 초등학교 내내 통지표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유머러스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장점만 말하는 거예요.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지금 얘기 안 할게.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는 게 저의 세 가지 항상 나오던 장점이었는데, 미국에 살면서 이제 언어는 습관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쓰고 한국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정말 어휘력이 정말 많이 이것 봐. 어휘력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단어가 때때로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더 말이 좀, 그러니까 길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느껴져.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점점 영계국어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여러분들이랑 정말 수다 떠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말 줄줄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댓글 보는 재미도 너무 재밌고, 정말 제가 답글을 하나하나 못 따라드리지만 그래도 다 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스윗하고,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미국 생활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정말 많은 힘을 정말 많이 얻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카메라 틀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냥 너무너무 좋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술 마시면서, 혹은 뭐 정말 그냥 어쩌면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종종 올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짠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소소하게 앉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주제가 있다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뭐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내일 바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도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잘 자요 여러분. 안녕.